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9일 날 있었던 27회 부동산 세법 문제 및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65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옳은 건데요. 무신고 가산세. 여러분, 무신고에도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가 되겠고요. 부당 무신고는 40%가 되겠죠. 1번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무신고 가산세인데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50%가 아니라 40%가 되겠죠. 3번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죠. 그러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하더라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100분의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 곱하기 1일 만분의 3이 되겠죠. 1변 만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였다.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죠.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1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여러분, 전기사업법에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전기료가 되겠죠. 여러분, 전기료 같은 것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이런 법에 따라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되겠고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가는데 자금을 차입해서 들어가는 이자도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법인이 활부이자나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만 개인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도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그러니까 취득자가 조건으로, 어떤 조건으로 취득대금 이외에 지급했다면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7번이 되겠네요.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 5천만 원인 종합합산 대상토지.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재산세가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가 되겠죠. 3단계 초과 누진세를 되겠고요. 과세 표준 2억 원인 별도 합산 대상토지입니다. 역시 별도 합산 대상토지는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 1000분의 4가 되겠죠. 과세 표준이 20억 원인 분리과세 대상 목장용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1000분의 0.7이 되겠죠. 0.07%가 되겠으니까 가장 낮은 세율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10억 원인 분리과세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1000분의 2 차등 비례세율이 되겠죠. 그러면
종합합산은 1000분의 5,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 별도합산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목장용지는 1000분의 0.7이니까 가장 낮은 세율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지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별도 합산 대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하여 분리 과세 대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까지 적용합니다. 4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번이 틀렸죠? 여러분 주택에 대한 세율은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주택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으로 안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69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인 중 준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국내자산이나 국외자산은 비과세가 있죠. 과세표준 계산도 적용 방법이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국내자산은 실거래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해외자산은 원칙은 실거래가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외자산은 기준시가 산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그리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70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겁니다.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틀렸죠?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주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틀렸죠?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10억 원이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한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겠습니다. 5번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틀렸죠?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70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2016년 3월 21일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정산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여러분 3월 21일 날 양도했으니까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3월 말이니까 4월 말 5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금이 1,600만 원 경우 그러니까 1천만 원 초과하지요. 그러면 1천만 원 초과 금액이 되니까 600만 원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이내입니까?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2천만 원인 경우는 분납할 수 없다. 여러분 2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4번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72번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여러분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을 1년 미만 보유했죠. 50%.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6개월 보유한 1주택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40%가 되겠죠. 1년 미만 보유하면 40%.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1년 8개월이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 소득세에 있어서 옳은 겁니다.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1번 지문이 맞습니다. 나머지 틀린 것은 특별히 5번 보실까요? 국외재산 양도했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격에 의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러분 신고서 작성비용 포함되지요. 또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역시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죠. 양도재산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도 변경을 위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지만 단순히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유된 비용 포함됩니다. 또 공증비용도 직접 양도비용에 들어갑니다. 75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1번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이 아니죠. 주택은 전국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되겠죠. 주택에 대한 과표가 5억 원인 경우 적용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여러분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4번이죠.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지난 2016년 3월 2일 날 폐지됐기 때문에 물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가 징수할 경우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상당히 여러분들은 교재도 없죠. 교재도 없는데 그래도 맞출 수가 있어요. 2번 보실까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미만자가 빠졌습니다.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고요. 2,000원 미만이니까 1,999원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7번. 공유 농지를 분할할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 여러분, 공동 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하지요. 공유, 총유, 합의에 의한 분할 등기는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공유, 총유, 합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 2.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8번입니다. 옳은 것. 재산세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죠. 참고 보시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징수하고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78번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79번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자, 여러분 4번 볼까요? 직계 비속은 자녀잖아요. 자기를 기준해서 부모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 비속이 권리의 이전의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그러니까 자녀의 재산과 직계 존속의 부모의 재산을 교환했습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죠. 교환은 유상으로 봐야 될 겁니다.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고요. 상속과 증여와 기부는 무상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80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인데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등록하려는 자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될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질 때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가압류는 채권금액이죠.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또 이런 것들은 다 채권금액이 되겠습니다. 채권금액이니까 정답은 4번, 5번이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해서 가압류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27회 시험 문제에 해설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만 보고도 공부하셔도 많은 학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27회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출제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